자, 범용 인공지능, 흔히 AGI라고 부르죠? 어쩌면 인류의 미래 전체를 걸고 벌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각의 게임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요,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 게임이 대체 어떤 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수는 누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와, 전기나 불보다 더 심오하다. 이 엄청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인류의 근간을 바꿔놓을, 뭐랄까, 새로운 불을 발견하는 거라고 비유한 건데요. 정말 대단한 포부 아닌가요?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거대한 혁명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그의 과거를 한번 싹 들여다보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데미스 하사비스의 어린 시절, 그의 아주 독특했던 배경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독특하죠? 체스 신동이었다가 갑자기 엄청난 히트 게임을 만들고 그러다가는 또 뇌과학자가 됩니다.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전혀 다른 세 가지 경험이 기가 막히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중에 그가 평생을 바칠 일에 완벽한 준비 과정이 되어줍니다. 그러다 12살 때였어요. 한 체스 대회에 나갔다가 정말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주변을 쫙 둘러보니까 수백 명의 천재들이 그냥 이 게임 하나 이기려고 자기들의 모든 지성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와, 이 엄청난 두뇌 에너지를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예를 들면 암 같은 걸 정복하는 데 쓰면 어떨까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옮기려고 했던 딥마인드의 아주 험난했던 시작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안 되실 텐데요. 딥마인드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학계에서 AI는 거의 금기어에 가까웠어요. AI 연구한다고 하면 저 사람 진지한 과학자 맞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을 만났으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보듯 뻔했죠.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팔 제품이 뭐예요? 돈은 어떻게 벌 건데요? 근데 딥마인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능 그 자체를 풀고 싶습니다. 와, 너무나 거대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의 원칙대로 회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단기 성과 압박에 시달릴 게 뻔하니까 아예 런던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천재들을 조용히 모아서 처음 2년 동안은 회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비밀에 붙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AI판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AI를 훈련시킬 완벽한 장소로 게임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들의 핵심 무기가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거였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AI한테 게임 규칙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딱 한 가지 미션만 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점수를 제일 높게 만들어봐. 그럼 AI가 뭘 알겠어요. 처음엔 말 아무거나 눌러보겠죠. 그러다가 어쩌다 점수가 오르면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오르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꼭 우리 애기들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벽돌 깨기 게임에서 터졌습니다. AI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공을 튕기더니 어느 순간 인간 프로그래머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기가 막힌 전략을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벽 옆에 터널을 뚫어서 공을 아예 벽돌 뒤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공이 알아서 벽돌을 다 깨잖아요. 와, 이건 그냥 게임을 잘하는 걸 넘어서 AI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의 80제곱.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개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추정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그 바둑 있잖아요. 바둑판 위에서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방금 보신 그 우주의 원자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가 무식하게 계산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AI 연구자들 사이에서 바둑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배 같은 존재였죠. 인간의 직관과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16년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바로 그 유명한 37수가 나온 순간이죠. 바둑 전문가들조차 저건 실수다, 인간이라면 절대 저렇게 두지 않는다고 했던 너무나도 이상하고 창의적인 한 수. 이 한 수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의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알파고의 승리는 그냥 게임 한 판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충격을 받고 우주 경쟁에 불이 붙었잖아요. 알파고의 승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전 세계가 AI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된 이른바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AI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게임 정복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목표, AI를 이용해서 과학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딥마인드가 다음으로 도전한 건 단백질 접힘이라는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건데요. 이 구조를 알아야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50년 동안이나 과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생물학계 최대의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가 이걸 해냅니다.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요.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몇 년을 꼬박 연구해야 단백질 구조 하나를 겨우 알아냈거든요. 근데 알파폴드는 이걸 무려 2억 개가 넘는 지구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 엄청난 데이터를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자, 마음껏 쓰세요 하고 그냥 무료로 다 풀어버렸어요. 결국 이 위대한 업적은 최고의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2024년 데미사 사비스와 알파폴드 개발을 이끈 존 점퍼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들의 연구가 인류 과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공식적으로 최고 권위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희망적인 얘기만 가득하죠. 그런데 인류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이 기술이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막강한 힘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통제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한 존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 존재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가 걸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래를 보면서 우리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창조한 이 새로운 지능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 인류의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